인던을 위한 최소한의 파티는 방어 전담 탱커 1명, 회복 전담 힐러 1명, 공격 전담 딜러 3명으로 구성된다. 파티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몬스터를 상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몬스터의 위협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그로 관리. 도발, 골칫거리 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 aggravation에서 유래한 어그로. 던전 클리어의 성패는 이 어그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어그로 수치는 게임상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지만 탱커가 먼저 몬스터를 공격한다 라는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위협 수준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탱커 이외의 파티원에게 어그로가 튀면 10중 8구 망한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이호탁입니다. 네, 오늘의 공도사 이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잘하는데요? 오버로드? 팀명 오버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버로드가 어떻게 나온 팀명인지. 예.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이게 이제 대군주라고 해가지고 아, 그런 대군주.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캐릭터 이름이에요. 오버로드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왜요? 어떤 성향을 가진 캐릭터인데? 되게 느려요. 우선 시작하자마자 얘 혼자 다녀요. 그냥 네. 다른 애들 열심히 일할 때 얘 혼자 그냥 다녀요. 싸우지도 못하고. 네. 그냥 아니 이거 이제.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이거 오버로드에 관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PC방 가서 그 스타크래프트를 그날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버로드를 보내란 말이야 소리를 PC방이 떠나갈 정도로 책상을 막 딱딱딱 치면서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친구였나 보더라고요. 알았어 보낼게. 그럼 그걸 몇 번을 오버로드를 보내라고. 네, 이런 게 어그로 끄는 거죠. 아니 근데 오버로드가 그렇게 느린데 하는 역할이 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가 그 스타크래프트 왼쪽에 맵을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암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정찰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탐지 보물을 능력이 또 있는. 찾을 수 있는 느린데. 네, 느린데. 근데 나중에 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속도가 또 빨라지고 게다가 수송 능력까지 생겨서 이제 얘를 또 안에서 한 8마리 정도를 딱 품고 딴 데 가서 떨어뜨려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질문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되나요? 뭔가 역할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 그게 이제 이거 근데 한 3시간 얘기해줘도 뭐. 아, 근데-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야고 그리고 시야요? 시야 확보. 시야 확보. 그러니까 만약에 대포를 쏘려고 해도 상대방이 보여야 쏘잖아요. 네.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날아가가지고 얘는 공중에서 떠다니는 애거든요. 가가지고 느린데 또 공중에 떠다녀요? 네, 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드론 한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생각하면. 얘가 나중에 많아지면 쓸데없이 많아져요. 하늘에 둥둥둥 떠 있어요. 서로 안 보이니까 서로. 네, 구름처럼. 게다가 얘는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몸빵 역할로 막 한 수십 마리 뽑아서 먼저 보내서 얘네가 맞고 공격할 때. 첫 번째가 시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구수. 인구수. 그러니까 밥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밥통이 만약에 있어야 사람들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딱 두 가지가 기본이고 이제 그 나머지 응용이 이제 넌 맞아라. 어차피 넌 공격력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맞는 거고. 네, 그런 근데 거죠. 어쨌든 제일 초반에 가장 매력적인 거는 시야를 확보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뭔가 저희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되는 거네. 눈의 그죠, 역할을 하는 눈 거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굉장히 느리면서 뭐 괜찮은 역할이네요, 그러니까요. 나름. 슬로우 라이프예요. 네. 처음엔 좀 느려서 진짜. 욕 좀 많이 먹어요. 안 보내준다고. 아까 그것도 아마 느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도 보이게 해줄 수 있거든요. 다른 종족이라고 해도.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쟤는 속 터져 있는 거죠. 느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시 타이틀은 오버로드.
전시 아, 타이틀. 타이틀 뭐 팀명을 팀 팀명. 이름이. 네. 그럼 전시 타이틀은 요번에 어떻게? 그 목격자 진술서라고 해가지고 음. 이게 원래 제가 그 소설 책을 하나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어떠한 위치를 생각하고 제 개인전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제목과 텍스트였는데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매주 모이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작업 얘기를 할 때 제 성향과 맞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전 전에 이 기획으로 한번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각자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바로 이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오버로드라는 팀들은 지금 작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총 거예요? 5명으로. 총 5명. 누구? 이태용 작가, 음. 그리고 이호탁 저, 그리고 김주아 작가, 최지은 작가, 이제 예명으로는 라이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김철민 작가. 그렇게 해서 5분이 이번에 이제 목격자 진술서라는 네. 전시를 진행을 하는 거네요. 각자의 그럼 현상.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 그 관람객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선 맨 처음에 첫째 주에 진행되는 최지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이더건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거미줄의 어떤 형상 자체를 그 불확실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뭐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 펜이나 그 글루건, 스파이더건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떤 조형적인 언어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결 지점을 가지고 이제 김주아 작가가 또 자신의 분출될 수 있는 어떤 부풀려지는 작업을 통해서 이 둘의 작업을 연결하는 거는 이제 최지은 작가와 김주아 작가가 서로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합작을 하거나 아니면 최지은 작가가 어떤 단서를 던져주거나 해서 김주아 작가가 받게 되고 또 김주아 작가가 던진 그 단서나 그런 현상들을 또 저랑 이태용 작가가 같이 그 3주 세 번째 주 때 저희 둘이서 또 합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철민 작가가 그 저희의 이제 이 순차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요 있어요. 벗어나 있는데 김철민 작가가 하게 되는 역할은 저희 그 3주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매체가 있잖아요. 그 매체의 모든 것을 다 개입을 해서 그 김철민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 매체에 대한 것들을 그럼 그 상황들이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보면 뭐랄까요? 우연히 아니면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관찰하고 목격해서 그 다음 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이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들어보면 뭔가 그 일어날 그 미래의 건 아직 불확실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궁금증을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직접 오셔가지고 참여하세요. 참여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요. 관람이란 게 참여죠. 네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 작업에 기획은 대한 계획은 지금 되어 돼 있는 네. 상황인 것 같고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 매개를 지금 단서를 찾아서 다음 작가가 그걸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거를 느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또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기획 단계에서 네. 그 연결고리는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네. 제가 어떠한 매체를 가져간다고 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참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다 서로 이제 그걸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쳐낼 때는 쳐내고 원래 다들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개입 자체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그 개입을 통해서 서로의 작업에 연관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5분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뭐 부딪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싸우고 제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괜히 아까부터 노리고 있었어요. 계속 말하라고 냅두시면 아마 한 2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 제가 좀 사람들 많이 까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많이 까는 편이고. 근데 다 받아줘요? 아니요, 싸워요. 많이 싸우고 제가 좀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근데 같이 모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4년? 4년까지 됐나? 그래요? 그러니까 와. 이태용 작가가 1년 네. 뒤에 오게 된 거고
네, 3년? 저희는 몇 년도부터 그럼? 13년도? 13년도. 꽤 됐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매주. 뭔가 우리가 뭘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끼리 그냥 같이 모여서 작업 얘기만 해요. 음. 우리 사적인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용 작가랑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서 뒤에서 이제 뒷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랑 싸웠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집안 이런 일 그냥 만나면은 작업 얘기하고 되게 학구적이네. 그러게요. 의외네. 근데 어디서 모이세요? 저희는 그냥 카페에서 아, 건전한 건전하네요. 이런? 건전한 건가? 너무 건전한 건가? 건조한 거 아니 건조. 아니 작업은 사실은 작업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조하게 대화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작업의 이제 내면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환경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사적인 이야기들도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사적인 얘기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이제 이호떡 작가랑 둘이서 한번 얘기하다 느낀 건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언제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잘 지내냐 이런 안부 정도야 묻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건조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매트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웃고 떠들고 그냥 예, 되게 근데 굳이 주제로만 얘기하자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자주 모여서 그런 작업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이번에 그 인디아톨 공에서 처음으로 같이 전시를 진행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예. 처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모임을 가졌으면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요번에 같이 진짜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계기. 예. 저희가 근데 이게 원래 팀을 이루고자 5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작업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전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태용 작가가 한 3년 전인가? 3년까지는 안 되고 한 2년 전? 2년 전쯤에 어느 한 그 공모에 한번 이 팀을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해보자 해서 공모를 냈었는데 1차까지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갑자기 없던 인터뷰를 진행하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팀의 그 자체의 성질을 그 예전에 트로이카? 네, 트로이카 팀처럼 이게 한 번에 한 작업을 같이 팀원이 한 번에 같이 그 진행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점도 안 맞고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팀으로 한번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회를 좀 엿보고 있었어요. 엿보고 있었고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교집합을 가지고서 진행을 돼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두루뭉치와 합집합 자체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집합을 솔직히 만들자는 게 되게 억지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그 서로가 갖고 있는 서로의 문화권을 그냥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무슨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전시하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서로 5명이서 각자 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다 뭐 알든 말든 서로 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기회란 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어떤 작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작업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어요. 어떤 개인의 작업을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합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제가 아무리 팀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싫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전시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예술가들은 다 되게 이기적인 그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아마 그러니까 뭐
일상 생활에서의 양보는 있겠지만 작업 세계 안에서 서로 뭐 양보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싸우면 싸웠지. 예. 근데 그 5분 중에 오늘 특히 이호탁 이태용 작가님이 오신 이유요? 이유. 네. 땜빵이에요 저는. 아 원래 땜빵이에요. 아 그러면 안 돼.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편집 안 해도 돼.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3명이 오는 걸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3명이 와도 사실은 상관은 네. 없었는데. 이태용 작가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전시하니까 저는 그래서 같이 이태용 작가랑 오는 것도 좋고 김철민 작가랑 오는 것도 좋고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아 근데 인사하자마자 그냥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그냥 네, 뭐가요? 어떤 게 훅 들어요? 작업 얘기로. 평소에 작업 얘기만 하시니까 아, 바로 그런가 봐요. 인사하자 바로. 자연스럽네 그냥 질문 한 마디에 돼요. 그냥. 다른 얘기 갑자기 들어가도 돼요. 지금 이거 기획하게 된 거에 대한 동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라고 해서 이거 사람들이 소설도 많이 읽고 영화도 한국에서도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한국판도 있고 일본판도 있고 네, 그렇지 한국판은 않나요? 근데 좀 별로예요. 어. 네, 한국판은 많이 별로예요. 보고 제가 화가 났는데 그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몇 번을 읽다가 이제 군대 전역할 때 이게 일본에서 영화로 개봉된다 해서 이거 봤어요. 봤는데 그 이미지로 더 받아들이니까 더 오히려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 중에 노숙자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노숙자가 이제 나중에 희생을 당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이용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더라고요. 괜히 그 사람을 뭐 감정이입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 자체가 이 사건의 어떤 자기의 주장과 뭐 자기 생각 없이 어떤 이 흐름이 이어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용되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오직 그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등장인물 유일한 등장인물로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그 지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작업관에 있어서 연결 지점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도쿄를 여행 가가지고 그 영화 촬영지를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그 노숙자의 위치 안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촬영지에 동선도 한번 가보고 해서 했는데 아니 되게 뭐 연구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그냥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그래서 이 목격자 진술서라는 것 자체가 그 노숙자에게 이 영화의 어떤 목격된 것들을 진술하라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있는 그대로 현상 있는 그대로의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목격자 진술서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제 혼자 얘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저 혼자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5명이 그 인디아톨 공이라는 공간 안에 한 번에 전시되는 걸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서로의 어떤 연결 지점을 통해서 이 5명의 작가가 풀어내는 작업이 한 번에 보여지는 한 시간 한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방식으로서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희가 전시 공간을 그 공예 도사가 있다로 변경을 하면서 그 이제 작은 공간이잖아요. 비교적 작은 공간에 5명의 작가가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떤 순차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3주 안에 풀어내기로는 기간도 5명으로 하다 보니까 짧고 그래서 3주 기간으로 나눠서 각자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김철민 작가가 이제 밖에 나와서 또 우리 목격자의 그 진술을 또 목격하고 그것을 또 진술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맨 처음에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시작점은 용의자 X의 헌신으로 해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자의 그 개인이 목격하게 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미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가자 해서 그 목격자 진술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거를 구조를 순차적으로 바꿔야 됐잖아요. 그때 이제 컨택트를 보고 그거를 좀 굳혔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근데 그거 한 열흘 전에 봤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 그 영화가. 어라이벌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모여졌다라는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김철민 작가를 빼서 저희를 묶어버리는 게 저는
하나의 방식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김철민 작가가 먼저 자신을 깨고 어떤 방식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묶이게 된 게 없잖아 있는 사실이고 그게 핵심인데 저희는 개개인의 어떤 다른 이야기로 해서 각자 가고 있는 뿌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묶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했을 때 김철민 작가를 상징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보고 아 이거를 어떤 시간의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는 그런 외계인의 언어 그게 언어를 보면은 그 방향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그 외계인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와 그 언어는 이 연결이 지점이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그 여자분 그 언어학자가 접근하는 방식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자기네 나라 말을 자기 그 인간이라는 휴먼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단어들을 걔네한테 가르쳐서 걔네가 그거를 휴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렇죠. 그거를 분석하고 계속 단어 하나하나씩을 가르쳐서 걔네가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 단어를 이렇게 그렇죠. 표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표현하는 언어를 알아내는 거. 네. 알아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는 스포해도 될걸요? 네, 지금은 스포해도 돼요. 그래서 그 안 돼요. 여성분 안 된다고? 내가 안 자기는 봐서. 안 봤기 때문에 그럼 들어 그냥. 그럼 그냥 들어.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이 방송은 형이 영화 보고 나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만. 어차피 형이 듣는 거죠. 여튼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해서 김철민 작가를 빼고 그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찾아가고 있는 목적 하나가 거기 페르마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영화에는 언급은 되지만 안 나올 거예요 설명이. 그 페르마의 원리가 뭐냐면 빛은 공간 속에서 두 지점을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를 최단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선택한다라는 이제 원리인데요. 이게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페르마의 원리를 이해하는 인간의 어떤 관점과 외계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인간은 물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외계인은 그냥 빛은 이동 최단 시간에 걸리는 이동 경로를 선택한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매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보고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현상, 우리는 현상을 찾아가는 오버로드의 어떤 그런 맵을 이제 탐색해 하는 그 개개인의 어떤 현상을 찾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순차적으로는 진행하지만 그걸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김철민 작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번에 묶어버리는 구조로 가고 싶어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지금 나머지 네 분이 외계인이고 그 김철민 작가. 김철민 작가가 외계인이죠. 김철민 우린 작가가 인간이에요. 외계인이고 나는 인간이야. 나는. 나 인간. 순간 불쾌할 닌겐. 뻔했어. 닌겐. 저는 인간이고. 영화 봐야겠다. 나도 봐야지. 엄마랑 가서 보는 것도 추천하시나요? 어머니 네. 주무실 수도 있. 저 조금 모르겠다. 약간 그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라 되게 감성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진도사의 어머님하고요. 네. 보세요. 괜찮을 그럼 제 엄마랑 뭐지 갑자기? 아니, 예. 그 외계인이 나오기까지 영화 시작하고 좀 걸려요. 한 20분 정도 걸리나? 네. 그런데 그 전까지 뿐만 아니라 저는 되게 긴박하게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근데 그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있으려나? 부분을 이제 지루하게 특히 어린 아이들 마치 같은 한 경우는 좀 한 약간 장면이라도 그렇게 놓치면은 영화 전체를 이해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느낌이 있죠. 그런 거 있죠. 있더라고요. 그 트랜스포머 생각하고 외계인 생각하면 전혀 못 달라. 봐요. 전혀 그런 거. 그 영화 못 봐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인간과 외계인의 관점 차이처럼 뭔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이제 하나로 묶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네, 어떤 순차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한 번에 왜냐하면 한 공간에 한 시간 내에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어떤 그 공간의 변형에 의해서 이제 순차적인 구조를 가져야 될 때 어떻게 이것을 묶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럼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인간과 외계인이라고 하니까 인가의 이제 관점에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뭔가 이렇게 주가 되는 역할일 것 같고 외계인은 외부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뜻하잖아. 그래서 그런 인간과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외계인과 외계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에서 우리를 봐도 외계인인 거고 우리가 저쪽에를 바라보면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인과 외계인. 그러니까 작가와 작가 서로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봤을 때 그냥 외계인과 외계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 그럼 오늘부터 그러네요. 외계인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인간이고 너는 외계인이 외계인이다. 아니라 우린 나는- 서로 상대적으로 외계인이 되는 거죠. 나는 네. 어느 나라로 가야 되나? 나만의 세계에 이미 갇혀 있는 거죠. 네, 각자의 그렇죠. 세계. 예. 하나 건지셨네요. 외계가 제 외계인, 중이병 외계인. 걸려서 한번 메모리 나가서 중이병 걸려. 하여튼 그래서 전시의 구조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근데 제가 이제 전시 이제 만들 때 그 가장 제가 평소에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사전에 어떤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지를 보고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제 이벤트나 올리는 것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의 어떤 크롭된 부분이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그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여줄 때도 있고 게다가 말로만 끝나는 그런 전시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개념적인 예, 전시를 예.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는 전시를 굳이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그 글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가서 또 그 글을 이해하는 이미지를 볼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리서치를 위한 전시도 많이 해요. 그런 어떤 연구 과정. 그렇죠. 처럼 어떤 그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런 리서치를 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자료로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또 그쪽으로 또 전문 네, 그 하시는 유형이 분들이 계신 다양한 거죠. 거는 존중할 수 있는데 제 취향상 그래서 이번 전시 때는 저는 그 최대한 그 전시장 안에서는 텍스트를 다 없애버릴 생각이에요. 어떠한 텍스트도 말로 하면 되니까. 가서 봐라 그냥. 나를 불러라 알고 싶으면. 제가 또 사람들이 시간이 없을 때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상주합니다. 와서 그 근처에 그 공 옆에 그 카페가 조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아, 전시장에 테이블과 카페테리아를 네. 조그맣게 준비를 하세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믹스 커피라도 아예 뭐 거기서도 원두 내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화를 많이 네.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약간 편안한 의자를 갖다 놓고 테이블을 작은 걸 하나 놓고 그 동네 분들도 뭐 가끔씩 오시라 그래서 차 한 잔 대접하고 같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자체를 이제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니, 그 공회도사가 있다라는 공간이 이제 그 1년 반 정도 돼가거든요. 근데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저런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나가던 그 아줌마들이 여기 뭐 하는 데인데 맨날 인테리어만 하고 오픈을 하네. 뭐 이런 뭔가 가게가 새로 들어오는데 누군가 인테리어 하다가 또 바꾸고 그러나 보다라는 인식이 있는 그 길이었다가 요즘에는 그냥 무슨 전시 뭐 오픈 언제예요?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제.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그게 바뀌더라고요. 뭐 이번 전시 언제까지 하냐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공도 거기 있다 보면은 좀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 주변 아파트에서 학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미술 전시하는데 보러 가자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그 지역에서 나름 역할을 괜찮게 하고 있는 그런 작지만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예. 그 기획자 공모에서 이제 그 발표가 되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선정작인데 지금 팟캐스트에는 각 편마다 그 하나 인던 공략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하나의 또 목격자 진술서라는 인던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지침서로서 이 팟캐스트가 방송이 되는데 그 제안을 했던 기획자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그런 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성격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예, 그 안에서 그 기획자로서 하는
범위도 조금씩 다르고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자는 꼭 이런 포지션에서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런 전체적으로 인동 공략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좀 인트로를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요번에 이제 소개드리는 이제 5팀의 이제 기획 전시 를 통해서 아마 그런 다양한 포지션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없는 거니까. 우리 뭐 예술가들이 또 하는 게 항상 뭔가 또 경험하지 못한 걸 찾아 나가는 것들이 직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해진 것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획자는 이래야 돼. 이거는 이제 더더욱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인 거죠. 근데 기획자는 필요하다. 뭐 그 정도. 그 정도지. 뭐 기획자가 꼭 이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김철민 작가의 진술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그 작업의 중간중간 작업이 진행될 때 매주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어떤 다른 객체로서 아니면 그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그러면 그것도 진술된 것도 작업의 어떤 형태로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형태. 이거 형태로 보여지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거는 모두가 하는 거지만 어떤 진술을 했을 때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고 봐요. 김철민 작가.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진술한 사람도 계속 모든 전시에 개입이 되면서 그 안에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마치 네가 진술하는 것이 이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방식 아니면 나는 너의 지금까지의 너를 내가 봤을 때 네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오지랖 넓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뭘 목격하셨나요? 우선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현상 같은 거예요. 뭐 최지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물성이라거나 그 약간 안개 같은 물성, 불확실한 물성. 그리고 이태용 작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어떤 움직임을 뭐 목격한다거나 어떤 현상,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목격을 한다거나 저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광학적인 현상,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다거나 김주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감정에서 분출되어 나왔을 때의 물성을 얘기를 한다거나 제가 어디서 봤는지 그게 어떤 인디아톨 공 그라운드 공의 공간에 대한 진술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잘못 아니요. 인가요? 그게 큰 공간에 있었을 때 인디아톨 공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물성을 가지고 그 공간을 이제 해석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져갔었는데 그게 그 공간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술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공간이 변경되면서 또 그것도 수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포지션에서 그러면 김철민 작가 이제 목격자의 이제 역할을 목격자의 목격자. 목격자의 목격자. 목격자의 기록하는 자. 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나이가 제일 많고요. 시간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요? 혹시? 블로그를 남기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게 작업 얘기를 할 때 다 막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저도 막혀 있었고 김주하 작가도 최희은 작가도 이태용 작가는 늦게 돌아서 이제 뚫린 상태에서 왔는데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다 일차원적이고 뭐 현상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형태에 집착하고 막 다른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김철민 작가가 혼자 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편견. 저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 뚫을 거야.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그냥 바라봤었는데 혼자 그렇게 뚫어버리니까 뭐지? 하고 덩달아 이제 그게 연쇄 반응으로 갑자기 저희도 막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얘기를 할 때 좀 그 사람이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없잖아 있어요. 많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겠죠. 더. 그래서 좀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렇게 5명 중에 저 혼자 벗어나면은
저는 저 혼자 살고 그 사람들은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는 약간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기획자 입장으로 봤을 때 김철민 작가는 떨어뜨려 놔도 저희한테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예 성향 네. 성향으로 이제 떼버렸어요. 그냥 분리시켜서 게다가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거 이제 진행하는 걸 보면 다 회의와 상관없이 나와서 자기 작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 김철민 작가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아무래도 많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어때? 그리고 그 작업실이 혼자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실험도 해보고 가서 좀 도움도 받고. 결국에는 어떤 그 오브제를 하던 그러니까 시각적인 뭔가를 표현하실 거잖아요. 지금 네, 전시에서. 네, 네.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매체들을 활용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알수 예를 있는 들면 매체, 사진, 영상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변 설치 같은 형태로 가시는 건지. 가변 설치 같은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은 게 전통적인 기법을 쓰는 사용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지 않나? 그 드로잉도 없고 뭐 페인팅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진도 페인팅 없고 영상도 없고 영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체를 딱히 뭐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네. 드로잉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드로잉은 그 어떤 그 펜으로 이제 종이에다 그리는 어떤 그런 드로잉이 아니라 작업이 이제 진행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네, 보여주는 어떤 예. 물리적인 드로잉이 있을 거예요. 이태용 작가랑 저는 정확하게는 드로잉을 각자 하나씩 작업을 내거든요. 이게 어떤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서로의 물성을 교환하는 드로잉인데 저는 이태용 작가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제 받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광학의 요소를 이태용 작가가 탐하고 있는 그 요소를 재밌는 방송이야. 다시 한번 증명시켜주는. 네, 탐하는 그 요소를 저는 저쪽은 이제 나를 쿨하게 탐하고 주는, 나는 그냥 그쪽에 그냥 관심이 있고 네, 나는 관심만 있고 원래 반응을 그쪽은 보이면 나를 안 되는데 탐하고. 이런 멘트에 이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진짜. 더 도를 그래서 줘요. 저는 쿨하게 저는 줍니다. 제 돈을 미래 쓰고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제 돈을 쓰고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드로잉 방식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각자 작업을 가져가는. 근데 그 작가마다 주로 사용하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설치 뭐 개념에 따라서 재료가 당연히 물론 달라질 수 있는 건 요즘엔 너무 당연한 거고 작업에 따라서 다 당연한 거지만 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 5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매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지훈 작가는 정확하게는 스파이더건 거미줄의 형태 그 사라지는 네. 물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게 이제 주 매체가 될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설치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 그 김주하 작가는 그냥 뭐 하나 텅 하니 가져와요. 오브제를. 그럼요. 예. 완벽하게 딱 가져오죠. 그러면 딱 나오는 거고. 그리고 김채민 작가는 좀 다중매체 스타일이에요. 퍼포밍도 하고 영상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다 만들어요. 뭐 키네틱도 하고. 가장 중점적인 게 키네틱. 키네틱. 네, 키네틱이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키네틱이에요. 키네틱이나 인터랙티브 주로 매체로 쓰고요. 그리고 이호택 작가는 본인 스스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광학 원리. 광학 원리가 그러면 뭐 평광, 프리즘, 그리고 뭐 반사되는 뭐 거울이라거나, 그리고 그런데 그런 매체들은 결국엔 사진과 관련된 매체들이 아닌가요? 맨 처음에 관심은 사진이었어요. 그 일상의 인스타그램이 죽여요. 사진. 페이스북에 그냥 계속 뭐가 띵띵띵띵띵띵 해도 보면 다 호탕님께서 사진을 그건 업데이트 본인이 하셨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래. 나 알라만. 아멘이다 진짜. 그리고 저는 그냥 평소에 이제 어떤 현상 있잖아요. 눈에 나타나는 뭐 어떤 과학적인 현상, 뭐가 반사되고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 그것에 이제 구조나 원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사진을 주 매체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사진들을 찍었었어요? 되게 기본적이었던 거예요. 뭐 반영된 사진, 뭐 신기한 거 있잖아요. 봤을 때 뭔가 풍경을 시각적으로 네. 되게 독특한 그냥 이미지들. 봤을 때 그냥 풍경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 어디에 반사돼서 되게 왜곡되는 어떻게 보면 사진이란 매체를 활용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를 주로 찍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떤 작업으로 하지 않고 수집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우선 사진을 촬영해서 네, 그 수집만 이미지만 수집을 하고 우선 그거를 뭐 그 프린트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네. 않고 그냥 그래서 가지고만. 맨 처음에는 우선은 보이는 그대로를 보이자 해서 오브제를 어떤 대칭시킨다거나 뭐 그런 방식을 가져갔는데 그것에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좀 이해하는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에 네. 대한 그래서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물성 있잖아요. 그걸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성을 가지고 또 작업을 또 다시 재구성해서 재현하는 그러면 재현을 해버리 네.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해가 조금 더 네, 가깝게 자세히 된 것 얘기해 같아요. 예, 아까 전에는 너무 막연하게 그냥 과학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너무 넓은 많은 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네.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된 부분이 생겼어요. 예. 아유 글로는 못 쓰는데 말로는 되네. 작업실이 있으세요? 저는 집을 투룸을 구해가지고요. 작은 방에서 끼어 살고 큰 방에 작업실. 실험실 같을 것 같아요. 뭔가 기구들 그러면 그 다들 작가로 5분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전시도 되게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김철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하고 있고요. 이태용 작가도 간간히 하고 간간히 하고 있고. 오히려 최지은 작가, 김주하 작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보여줄 기회는 많지 네, 않았었다. 많지만. 그러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생활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그 갑자기 아니, 현실적인 문제로 아니 궁금해. 맞아요. 그 김철민 작가는 이제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고요. 조속가 출신이라 그런 일들이 있고 이태용 작가도 본인의 길을 개척했어요. 최근에 한 건 아니고요. 응. 알바. 알바. 알바의 길. 네, 그렇죠. 저 공예 알바 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최대면이었어요. 네. 쓰임새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으신 이분이셨어요? 네, 이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요? 많이 네. 들었죠. 네, 조금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했어요. 많이 뭐 갔다. 어떻게 했길래 궁금하네요. 아니 네.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네. 이렇게 그 설치 뭔가, 구조물 같은 거를 할 게 필요해서 능력자로. 내가 네. 극찬을 좀 잘하는구나.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현장을 따라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고 그리고 저는 간간히 알바를 가는데 저는 좀 쓰임새가 없어요. 저런 걸 얘기해도 돼요. 부모님이 뭐 생활비를 주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2년 전에 받았습니다. 2년 전까지. 2년 전까지. 오. 네, 아버지께서 나이스인데?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이제 너도 독립해라.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뭐 집은 해결돼 해주셨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만 제가 받아서 하는데 제가 좀 쓰임새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속과의 기본적인 그냥 뭐 조용히 사나 이런데 형들한테 말해서 나 좀 써줘 하고 그리고 가끔 그 대구의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왔어요. 시작점만 같이 하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하자 해서 잠시 대구도 내려가고 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생활비와 재료비를 따로 받았어요. 멋있다. 아버님께서 멋있다. 멋있다. 아빠 짱.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지 딱 끊기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이제 추진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중요해요. 돈. 이 자리를 정말 빌어서 중요하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사랑해. 부모님을 사랑해요. 엄마. 저도요. 어제 택배 보내서 잘 받았지? 아까 카톡 왔는데 답장 못해서 미안해. 너무 솔직하시네요. 아유.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죠. 뭐, 마찬가지죠. 누가 보면 저 부자잖아요. 뭐 여자친구들은 있으세요? 형이 이거 자, 다 좋아요. 이런 분위기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갑자기 이거 연애를 목격했다는 거. 근데 저는 두 분을 아까 멀리서 보고 아니 헌칠하신데 하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생긴 것만 멀쩡해요.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장애들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입으려면 안 되는데 제 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저의 차이 그거죠. 학교 다닐 때 얘는 제가 입으려면 안 되고. 4학년이고 제 동기 여자애들이 이제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랑 둘이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머나먼 선배잖아요. 1학년 여자애한테는. 근데 1학년 여자애가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 멀리서 가만히 있다가 오빠 이러는 왜? 이러니까 선배들이 있는데 오빠는 좀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와서 진짜 많이 그때 많아요. 좀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랑 걔만 있으면 둘이 있을 줄이라고 때 하면 아 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선배, 사람들은 선배 있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좀 이제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꼭 말해야 될 것처럼 오빠는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착했던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좀 그땐 좀 충격 먹었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쓰임새가 바뀌었어요? 생길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걸로. 말을 잘하진 못해요. 아 말을 말씀이 많다. 많대. 말이 많다. 타율이 말을 높잖아요. 근데 보통 5분이 회의하시면 네. 몇 시간 정도 하세요? 말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짜증나는 게 하루 종일 할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시간도 되게 애매할 때 만나. 꼭 이렇게 한 4시 우선은 밥을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한 2시쯤 아니면 4시쯤 뭐예요? 만나려면 가는 데만 1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라이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고양시에 있고 그리고 김주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용인에 있고 지금 그리고 저기 최지은 작가 같은 경우는 또 분당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와가지고 나 무슨 얘기를 했지? 아무튼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왔어. 그래 오는 데만 해도 1시간인데 그 4시쯤에 모여. 그러면 한 2시 반쯤에 출발해야 돼. 2시 반쯤에 1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힘들게 왔어. 와가지고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엉덩이가 아파 진짜.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밥 먹어야 돼. 배고파. 저희가 뭐 작업 얘기만 한다고 해도 정말 작업 얘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의는 실제로 한 3시간, 4시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돼요. 잠깐만 그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앞뒷 말이 안 맞잖아. 작업 얘기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안 맞는다니까? 작업 얘기만 아주 한다고 핵심적인 작업 얘기와 그 언저리의 얘기까지 포함한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최지은 작가랑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1대1로만 싸운 거 1시간 싸우고.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담배라도 피고 오고 싶어. 근데 안 끝내. 눈치 보고 옆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단전을 기모으고 있으면은 아니 자기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 까도 돼요? 네. 네. 자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말해도 이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근데 자기는 추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시간 싸웠어요. 카페에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그래서 결론은 추상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면? 제가 졌어요. 역시 한 작가의 사람이, 의도가 그쵸. 작가의 의도가 제일 최고예요. 한 의도가 사람이 뭐냐? 아니라는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제가 졌어요. 아우 진짜 그렇게 멀리들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태용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가 제일 가까이 사는데 전시 전에 모이는 거 그만 모이자고. 오늘로 마무리하면 안 돼. 왜? 그러니까 작업할 시간이 없대요. 아니 알바도 해야 돼. 나도 여자친구도 만나야 돼. 연애도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사생활 있잖아요. 저도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제가 기획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모두에게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건 카톡 대화창밖에 없잖아요. 대화창에다가 툭 던져요. 3시간 4시간 돼도 답장을 한 명밖에 안 해요. 돌아가면서. 따로.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에 이 사람이 말을 했네 하고 말을 안 해요. 읽고 씹어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열불 나는 거죠.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럼 다 일일이 전화를 해요. 이게 싫은 거죠. 그냥 모여서 다 얘기하고 한 번에 말하고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 고충은 있죠. 호응해야죠. 이해하고 하는데 너무 모인다. 답 좀 해주고 그래요. 제가 제일 솔직히 말하면 카톡을 제일 안 봐요. 제일 안 봐요. 그러니까 제일 안 봐요. 너무 바빠서. 심지어 전화를 맨 마지막에 해요. 저는 이태용 작가한테. 왜냐하면 어차피 맨 처음에 전화하면 제가 열불 터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몇 번 전화하고 사과를 그때 받죠. 근데 꼭 한 번 전화한다면 몇 번 전화했대. 얼마나도 미안해. 뻥을 치고 요즘에 카톡을 아직 못 봤어. 21세기에 어서 그런 기억 안 난다. 이거. 오리불이네요. 오리발 음식이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는 건 요즘에 말이 나오니까. 근데 병도사님 귀여우시죠. 옆에서 막 얘기. 재밌네요. 근데 그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막 나가고 있고 생각이 뒤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실은 얼마 전에 어떤 그 한 친구분 알게 된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그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제 또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안 물어봐도 될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걸 말로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궁금하면은 그냥 물어봐 보거든요. 이걸 뭐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닌 어떤 느낌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물어봐도 될 거. 좀 민감한 거 생각 안 하고 툭툭 내뱉는 거 이게 좀 많아가지고 하고 후회를 많이 하긴 하는데 고칠 생각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말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을 하면서 또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정리가 되는 때도 있어요. 아, 예. 말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내가 있긴 말을 있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리 안 됐던 부분이 말로 내가 무의식 중에 뱉어버리면서 정리가 아, 되는 네, 그거 많죠. 경우도. 그럴 때 중이병 걸려요. 근거 무슨 병이야? 중이병, 그러니까 중이병, 혼자 사춘기. 아 그래? 사춘기 때 왜 혼자 막 나는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 글 쓸 때 그렇지 글 쓸 때?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로 하잖아.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내가 생각해도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거든요. 아, 좀 전에 밥 먹으면서 병도사님도 병도사님. 자기가 이제 시간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를 네. 이제 이 작법 얘기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법을 자기가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쓰면서 자기 스스로 너무 멋있는 것 같다면서 딱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중이병 걸리는 거. 지금 키가 몇이에요? 키가 몇이에요? 딱 80. 80에 쓰러졌어, 몸무게 쓰러졌어. 94kg. 몸무게 그렇게 안 용량이 돼. 커요. 아, 머리가 작고. 머리가 머리가 작아가지고. 작아서 아유 유리하신데. 이게 전시랑 무슨 상관이죠? 중요하죠. 제 캐릭터를 얘기하는 건가? 전시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네. 네. 형제는 어떻게 돼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되게 첫째같이 안 보이시죠? 네, 저 막내 같죠. 어디서 외동 같다고 하는데 제 동생 너무 잘생겼어요. 부러워요. 부러워. 어렸을 때 동생 대신 케이크 많이 받아주고 편지도 많이 받아주고. 진짜. 그럼 아니 뭐 아니, 얼마나 더 잘생겼지? 동생 생일날 신기한데? 이렇게 갑자기 집에 벨이 울리면 케이크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고. 게다가 제가 동생이 옛날에 카페 알바할 때 동생 데리고 집에 가려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귀엽고. 그리고 왜 가라는 거야 하고 그냥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아가씨가 제 동생을 짝사랑해가지고 카페에 알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형한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야. 가족 자랑을 하는구나. 네, 그럼 가족 자랑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는데 여자가 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너무 실명은 귀여워. 거론하지 않게. 조카이가 너무 귀여워요. 깎아놓은 거는 그 뒤에서 저는 삼촌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아, 동생은 몇 살이에요? 동생은 저랑 3살 차이니까 이제 8이죠. 이제 여자친구 있어요? 물어봐야지. 여자친구 있고 저는 남동생은 있겠죠, 뭐. 있대잖아. 장가를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제 동생을 보내는 걸 목표로. 밀어주고 있구나. 네. 그 잘생긴 것만큼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금수저죠. 네. 아 근데 본인이 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게. 왜 이렇게 아니에요. 자책을 하시고? 저는 그 시대를 지금은 좀 괜찮아 뭔가 보이는 그 거죠. 가족 안에서 어떤 상대적인 네. 박탈감인가?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전혀 네. 괜찮습니다. 훈훈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보통 이런 말하면 여자친구 밖에서 있으시잖아요. 있으니까. 아니요, 이태영 아니요. 작가는 저는 있어요. 저는 네,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나 장난 아니야. 저 최근에는 행복합니다. 네. 이태영 작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태영 작가도 키가 되게 크죠.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85 정도. 85. 예. 부럽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세대가 진도사님이 멀리서 보고서 훤칠한 남성 둘이서 서 있다면서. 아니 왜 작업을 하지? 그렇게 헌칠한데 그런 생각이. 글쎄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해. 넌 왜 작업을 하니? 난 작업 왜? 다들 알면은- 똑같던데? 알면은 근데 다들 좋겠다. 만나가지고 작업 왜 하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왜? 뭐예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뭐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리는 거 좋아했다. 뭐 이러거나 뭐 되게 뭐 인생에 뭔가 이제 확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직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 옛날에 또 이제 학교 다니고 학부 다니고 이럴 때는 또 선배들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잖아요. 뭐 도와주러 가지고 선배님은 이거 왜 하세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왠지 나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나 제일 어이없던 게 그거였어요. 원을 그렸는데 너무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미대를 왔대요.
누가 이해가 안 돼. 아니 나 옛날에 만났던 아 어떤 동그라미 그렸는데 너무 동그랗다는 거야. 그게 완벽한 원을 그렸다는 거지. 이 절대 음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절대 원감이야. 절대 원감.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미대로 올 이유가 돼? 근데 뭐 이유는 어쨌든 뭐, 다 네. 개인적인 그쵸.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왜 정말 미술하고 상관없는 이유로 미술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인정. 맞아. 뭐 인정. 정말 개인적인 그렇다고 원은 또 거기 그러지. 때문에. 그래 보시는 거야. 안 되겠네.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잡으면 안 미술 돼요. 포기해야 돼 지금 잡으면 안 진도사님. 그건 잡으면 안 안 돼 돼요? 안 돼. 네, 잡으면 안 돼요. 봐야 돼. 아 그렇구나. 제가 옛날에 원을 완벽하게 하면 크게 그려야 될 때가 있었는데 왜 네. 군대 가면 스마일 마크를 그려야 되거든요. 스마일 그냥 뭐 선진병 해가지고 뭐 모두 뭐 스마일 해가지고 스마일 옛날 캐릭터 있잖아요. 그걸 그려야 되는데 콤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붓 하나 주고는 완벽한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던 게 팔꿈치를 딱 대고 이렇게 3바퀴 계속 걸었어요. 이거 되더라고요. 뭐 괜찮지 않아? 나 이거 보고 이거 괜찮은데. 혼자서. 그냥 끈만 있으면 되는데 끈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붓만 아유. 딱 주는 거예요. 옷을 벗어 가지고 쓰면 됐지. 아유. 아니 뭐 어쨌든 훌륭하네요. 몰라 훌륭해. 내 기억에 그때 추웠던 거 같아. 즉흥적으로 싫었어. 어쨌든 그 예. 신체를 이용해서 완벽한 그런 거. 원을 그렸다. 그런 거. 진짜 멀리서 봤어야 되게. 멀리서 왔는데 뭐 조금 삐져가랑은 상관없잖아. 앉아서 하면 되지. 오늘 목격자 너무 진술서. 네. 뭐- 벌써 끝이에요? 10분 남았어요. 저는 시간이 정리를 해야 돼. 뭐 마지막으로 음. 또 뭐 전시 관련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저는 뭐 다들 많이 보러 와주시는 건 당연하고 당연한 건데 뭐 그건 어차피 선택이시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그냥 팀원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실험 좀 많이 해라. 많이 하고 얘기 좀 많이 하자. 어차피 우린 그것 때문에 모였으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원들한테는 막내로서 버릇없게 좀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태용 작가는 저는 저희 팀 분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먼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야 헛소리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까지 좀 잘 전달됐었으면 좋았을 것을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좀 생각 들고요. 그리고 뭐 다 믿으니까 팀이니까 뭐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이 방송을 혹시나 들으신다면은 궁금하시죠? 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저희 작업이 뭔지. 재수 없어요. 이거 언제예요, 진짜?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이게 2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계획이 안 쉴 거예요. 쉬는 날 없이. 쉬는 날 없이. 예, 쉬는 날 없이 바로 쉬다 보면은 그 흐름이 끊길까봐 안 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 나온다면 제가 나갑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3주 동안 계속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20일부터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월 10일까지 쭉 쭉 진행. 쭉. 그러니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오전 시까지?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11시부터 6시까지 쭉 작가분들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탁 작가님의 여자친구를 찾습니다. 이거 편집해주세요. 편집될 것 같은데요. 펀치예요. 편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우리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